세상에 몇 천조 원짜리 IT 기업의 수장들만큼 AI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경영자들은 AI를 단순히 기술적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사업적으로, 조직 문화적으로 제품과 인재와 시장 전체가 어떻게 바뀌어서 5년 후, 10년 후, 15년 후에 기업으로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입장이 있어요. 현재 시가총액 3조 달러 이상 되는 여러분 다 아시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CEO도 바로 이 문제를 아주 오랫동안 고민해 옵니다. 사티아 나델라가 특이한 거는 자기가 모든 걸 아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모든 걸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되겠다라는 경영 철학으로 유명하단 말이죠. 그리고 10여 년이 넘는 CEO 임기 동안에 지금 마이크로소프트를 3배 이상 키워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아주 전설적인 경영자로 후대의 회자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모든 위대한 경영자들이 그러듯이 AI같이 거대한 트렌드가 왔을 때 아주 먼 미래를 상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쉽고 정확한 언어로 비전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사티아 나델라가 X에 올린 포스팅을 기초로 제가 한 줄 한 줄 다 읽어드리면서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해 드릴게요. 이 포스팅은 즉각 앨런 머스크가 다시 리트윗하면서 더 퍼지게 됐는데요. 기술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경영 리더들을 위한, 사업주들을 위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이야기는 앞으로 최소한 20년 동안 완전히 사실이 될 겁니다. 우리 회사의 핵심적인 무형자산은 무엇이 될 것인가에 대한 정답을 내놓고 있어요. 특히나 AI 모델 경쟁에서 다소 뒤처진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와 같은 입장에서 미래를 제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사티아 나델라의 결론은 기업의 미래는 학습 루프를 소유하는가, 즉 사람이 학습을 해나가는 습관이 가장 중요하듯이 기업도 기업으로서 배우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계속 더 축적해 나갈 수 있는가를 AI와 함께 녹여내는, 소위 기술적인 용어지만 루프라는 단어를 쓰죠. 선순환 구조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비전을 제시하고 있어요. 즉 AI 시대의 기업 경쟁력은 어떤 모델을 쓰느냐가 아니다. 모델은 계속 발전할 거고 바뀌어 나갈 거기 때문에 사람의 판단과 조직의 지식을 계속 축적하는 학습 루프를 소유하느냐에 달려있다. 이런 얘기죠. AI를 외주와 도구로 보면 지식은 밖으로 계속 빠져나갑니다. 왜냐하면 GPT가, 클로드가, 제미나이가 점점 더 똑똑해질 테니까요. 근데 AI를 학습 루프로 만들면 회사의 판단력은 회사 내부에서 복리로 쌓인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람과 AI 사이의 인지적 순환고리 한 줄씩 읽어볼게요. 나는 최근 AI가 구동하는 경제 속에서 기업이라는 존재가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가를 깊이 생각해왔다. 이번 전환은 과거의 어떤 플랫폼 전환과도 다르다. 지금까지 우리는 디지털 시스템을 이용해서 인적 자본을 보강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사람과 디지털 시스템 사이에 진짜 인지적 순환고리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즉 사람이 완전히 중심이던 곳에서 사람의 꼭 얼매인 방식이 아니라 인지적, 지식적인 생각과 교류의 설계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사고의 틀을 뒤흔드는 변화다. 기업 안에서 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고 이해할 것인가 그 자체가 바뀌기 때문입니다. 지금 걸려있는 문제는 어떤 디지털 도구나 시스템을 쓰느냐가 아닙니다. 핵심은 AI 모델이 사람과 조직의 전문성을 계속 흡수하고 그것을 범용제로 만들어볼 수 있는 세상에서, 커머디티로 만들어볼 수 있는 세상에서 조직이 어떻게 계속 학습하고 지식재산을 축적하고 차별화하며 번영할 수 있느냐이다. 인지적 루프를 옆에 한번 그려봤습니다. 사람의 판단과 디지털 시스템이 서로를 계속 도와서 점점 지식과 판단력을 쌓아나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거죠.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이게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정말 바로 눈앞에 있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기업은 앞으로 내가 말하는 인적 자본, 휴먼 캐피털과 토큰 자본, 토큰 캐피털을 함께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인적 자본이란 구성원들이 가진 지식, 판단력, 관계, 창의성, 그리고 패턴을 읽어내는 능력을 말한다. 반면 토큰 자본이란 기업이 직접 구축하고 소유하는 AI 역량을 뜻한다. 중요한 점은 토큰 자본이 커진다고 해서 인적 자본의 가치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야기죠. 오히려 인적 자본은 더욱 가치 있어진다. 나는 인간의 주체성이야말로 토큰 자본 성장을 이끄는 동력이라고 믿는다. 사람은 야심찬 목표를 세우고 서로 다른 영역의 점들을 연결하며 관계를 만들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 패턴인지를 알아본다. 인간의 반응성이 없다면 남는 것은 그저 제자리만 도는 연산뿐이다. 따라서 진짜 기회는 최고의 모델을 고르는 데 있지 않다. 클로드냐, GPT 5.5냐, 5.6, 5.7이냐, 최근에 나왔던 페이블이냐, 이런 모델을 고르는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기회는
모델 위에 학습 루프를 구축해서 인적 자본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안에 있는 기억, 창의성 이런 것들과 토큰 자본이 서로 복리처럼 축적되도록 만드는 데 있다. 어떤 과업은 넘길 수 있다. 원문은 오프로드한다. 던질 수 있다. 심지어 어떤 직무도 넘길 수 있다. 태스크와 잡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나의 학습 자체는 결코 넘길 수 없다. 기업의 미래는 사람과 AI 사이에서 그 학습을 복리로 축적하는 능력에 달려있다. 왼쪽에 그려봤어요. 최고의 모델보다 러닝 루프, 우리가 어떻게 더 빨리 배울 것이냐를 설계하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 제너럴리스트 모델, 모든 것을 다 아는 클로드나 GPT, 제미나이 같은 것들은 대체 가능하다. 대체될 것이고 매일매일 바뀌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 흐름, 그 결과를 보고 사내에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서 다시 그를 통해서 학습을 해나가는 이 루프를 사람과 AI가 함께 해나가는 것은 기업의 미래를 결정하는 핵심 지적 재산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아키텍처가 필요하다. 모든 기업이 시간이 갈수록 개선되는 에이전트형 시스템을 만들 수 있으면서도 동시에 자기 지식 재산에 대한 통제권은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기업은 범용 모델을 다른 모델로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그 학습 시스템 안에 쌓인 회사 베테랑의 숙련된 지식은 잃지 않아야 한다. 이것이 앞으로의 시대에 기업이 자신의 통제권과 주권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르는 핵심 시험대가 될 것이다. 기업은 자신의 업무 흐름, 도메인 지식, 그리고 축적된 판단력을 사용할수록 더 나아지는 AI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한다. 이게 정말 AI를 만들면서 꿈꾸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영역이에요. 지식이란 것은 날아가는데 그것을 보존하고 붙잡고 재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을 개인으로서도 매일매일 더 느끼잖아요. 복잡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것에 집중하면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내 전용 평가 체계는 영어로 private evals라고 했는데요. AI가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할 때 evaluation을 돌린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체크리스트죠. 이게 우리에게는 정답이냐 혹은 오답이냐라는 것을 private evals, 사내 전용 평가 체계라고 부른 거예요. 이것은 모델이 정말 비즈니스의 중요한 성과 기준에서 개선되고 있는지를 포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밸류에이션 기준 자체를 계속 정하는 것, 이게 사람 기준에서는 KPI라고 부르던 것이죠. 그와 같이 AI가 어떻게 개선되고 있는지를 계속 측정하는 기준, 이걸 만들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단지 외부 벤치마크 점수가 좋아졌는지를 보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모르시는 분들은 AI가 새로 만들어질 때마다 AI를 평가하는 여러 벤치마크가 있어요. 그 벤치마크 보면서 우와 컴퓨터 잘 쓰네, 수학 잘하네, 과학 잘하네, 글 잘 쓰네, 이런 것을 쫓아다니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 비즈니스에 도움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를 만들어서 그게 계속 개선되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사내 강화 학습 환경은 모델이 조직 내부의 실제 작업 흔적을 바탕으로 더 강해지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 지식 기반은 조직 기억을 검색 가능한 형태로 만들고 토큰 사용 또한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준다. 조직이 경험했던 기억들, 고객과의 경험한 시행착오들, 이런 것들을 기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AI와 함께 호흡할 수 있도록 계속 쌓아나가고 그걸 잘 정리할수록 더 빠르게, 더 똑똑하게, 덜 헤매고 AI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루프 자체가 기업의 새로운 지식 재산이 된다. 이거 얼마나 빠르게 우리 기업이 일하는 방식을 AI와 녹여내는지, 그걸 하루에 5번 하는지, 50번 하는지, 500번 하는지, 똑같이 500번 하더라도 얼마나 더 효과적인 방법을 찾았는지, 그것이 IP, 지식 재산, 특허와 맞먹는 무형 자산이 된다. 회사의 가장 근간이 된다. 이 3조가 넘는 기업도 미래를 바라봤을 때 우리 가장 코어가 되는 무형 자산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참고로 이 루프는 기술적으로 별로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문학적으로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어지러울 뿐이에요. 스스로 문제집을 수백 번씩 풀면서 점점점 오답 노트를 만들어 간다. 얼마나 매력적인 생각이에요. 그게 하룻밤 만에 몇천, 몇만 번을 해낼 수 있다는 게 사실은 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코드 몇 줄, 프롬프트 몇 줄이면 가능해진 세상이거든요. 나는 이것을 계속 더 높은 지점으로 올라가는 학습 기계라고 본다. Hill Climbing Machine, 언덕을 올라가는 기계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자산과 달리 이것은 복리로 축적된다. It compounds. 개선된 업무 흐름 하나하나는 더 나은 학습 신호를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 신호는 그 기업만의 고유한 암묵지가 쌓이는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든다. 이 구조를 일찍 구축하는 기업은 앞으로 어떤 개별 모델의 성능이 새로 등장하더라도 쉽게 복제하기 어려운 우위를 갖게 될 것이다. 간단히 말해 업무를 개선하는 루프를 돌려보는데 그 과정에서 생긴 노하우들 있잖아요. 이렇게 돌리니까 우리 산업에 더 좋다. 우리 사업에 더 좋다.
이걸 빨리 많이 시험해서 그 노하우를 쌓아가는 회사가 해자가 생기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컴퍼니 러닝 룹을 한번 그려봤어요. 기업이 새로 배운 것을 다시 스킬에 주입하는 설계된 과정이라고 해볼게요. 수동 메모가 아니라 설계된 학습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어떤 스킬을 주입하고 그게 AI가 다음 실행한 것의 기본값이 되고요. 그게 문서와 코드가 되고 암묵지를 원칙으로 만들어내는 학습을 추출해내게 되고 그걸 다시 회사 차원에서 관찰과 평가를 하고 현실 업무에 써보고 그런 다음에 다시 이 파이프라인을 계속 돌리는 거죠. 그러니까 AI를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사내에서 만든 AI를 현업에서 써보면서 이건 좋은데? 이건 좀 불편했어. 이건 어떻게 한 거야? 이렇게 하니까 너무 잘한다. 이것들이 실제 업무에서 비벼지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재학습을 이뤄낼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너무너무 좋겠다는 거죠. 자, 프론티어 모델이 아니라 프론티어 생태계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지 않는 미래는 모든 산업의 모든 기업이 눈앞의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소수의 모델, AI 모델이죠. 모델에게 가치를 넘겨주는 세상이다. 우리가 가장 걱정한 거 있잖아요. 이러다가 GPT가 모든 마진을 다 가져가 버리는 거 아니야? 이런 것을 사티아 CEO도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모든 가치가 소수의 모델에게만 귀속된다면 정치, 경제 질서는 그것을 결코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용인하지 못하게 된다면 디스토피아 미래가 그려지겠지만 실제로는 그 전에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거죠. 산업 전체의 속을 비워내는 AI 미래에 대해 사회는 허락을 내주지 않을 것이다. 세계화의 첫 국면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떠올려 보라. 아웃소싱으로 인해 산업 경제 전체가 공동화되었다. 겉으로 보기에 GDP 숫자는 괜찮아 보였지만 일자리와 산업 기반의 이동은 실제였고 그 결과는 지금도 계속 느껴지고 있다. 그런 역학을 AI 시대에 다시 들여와서는 안 된다. 소수의 AI 시스템이 모든 경제적 수익을 가져가고 전체 산업은 자기 발밑에서 자신들의 지식이 범용제로 바뀌는 모습을 지켜보는 그런 미래 말이다. 내가 보기에 우리의 우선순위는 단지 프론티어 모델 하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프론티어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어야 한다. 그래야 가치가 모든 기업, 모든 산업, 모든 나라에 넓게 흐를 수 있다. 그 생태계는 모든 조직이 자기 조직의 지식을 담은 학습 루프를 직접 소유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인적 자본과 토큰 자본이 함께 복리로 축적되어야 한다. 이것은 내가 성장해온 플랫폼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 플랫폼은 자기 안의 가치를 가둬두기보다 그 위에서 더 많은 가치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모든 기업이 계속 혁신하며 자기만의 가치를 구축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기업들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자신을 둘러싼 경제를 위해서도 가치를 만들어낼 것이다. 직원들은 자신의 전문성이 증폭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판단이 반복 가능하고 확장 가능한 시스템의 일부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 혜택은 그들이 속한 기업과 공동체로 돌아갈 것이다. 이것이 기업이 자기 자신과 더 넓은 경제를 위해 가치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구축해야 할 지속 가능한 균형점이다. 글은 여기까지인데요. 결국 프론티어 모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그들 몇 개의 회사 제외하고 나머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거기서 핵심적인 경쟁력은 어떻게 날 것인가에 대한 이상과 미래, 비전을 정확히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봤을 때 모든 경영 리더들이 한 곳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어요. 어디에 해자가 남을 것인가, 어디에 경쟁력이 남을 것인가, 그리고 범용적인 AI가 쳐들어오기 굉장히 어려울 것인가. 모두 기업 내의 지식 시스템이 AI에 녹아드는 곳에 있고요. 구체적으로 사티아는 그 학습 루프라는 설계, 그걸 콕 집어내고 있죠. 여기서 물론 에코시스템이란 것은 조금 더 정치 경제학적인 표현입니다. 좋은 플랫폼이란 것은 본인이 수십 년 동안 경험을 해보고 배워오다 보니 그 위에 모든 사장님들을 배부르게 해주는, 그래서 사회를 훨씬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 좋은 플랫폼이 아니겠는가. 마이크로소프트를 그쪽으로 끌고 가겠다. 결국 모든 기업들이 더 빨리 자신의 지식과 합쳐질 수 있는 플랫폼으로 가겠다는 비전 선포를 한 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플랫폼들이 우리 조직도 도와주기까지 한 3, 4년 걸릴 텐데 휴 다행이다 하면서 기다릴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노하우를 쌓아가면서 이 학습의 순환고리를 만들어 가야겠죠. 그래서 짧게 에이전트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요새 에이전트다, 오픈클로우다 온갖 얘기들이 있지만 에이전트 굉장히 간단해요. 제미나이에서 잼스를 만드는 것, 챗GPT에서 GPTS를 만드는 것, 온갖 방식들이 나왔지만 지난 3년 동안 에이전트의 구성은 거의 바뀌지 않았어요. LLM이 손에다가 뭔가를 지어주는 겁니다. 첫 번째 도구를 지어줘요. 브라우저를 볼 수 있다거나 API 호출을 할 수 있다거나 아니면 우리 컴퓨터에서 CLI라고 부르는 명령들을 사용할 수 있다거나 문서를 넣어줍니다. 문서라고 되게 거창할 것도 없고요. 글입니다. 글, 사진, 코드 이런 것들을 대체로 이 도구를 통해서 넣어줘요. LLM이 혼자서 독방에서 고민을 한 것이 아니라 외부에 있는 문헌,
뭐 유튜브 대본 이런 것들을 보면서 더 많은 생각을 촉발해서 답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 위에 가드레일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일종의 제약 조건 같은 거죠. 어떤 파일은 볼 수 있어. 뭐 구글 드라이브엔 들어갈 수 있어. 남의 건 봐선 안 돼. 좀 통제해 주는데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 도구의 일종이지만 런타임, 코드가 실행되는 어떤 환경을 준다. 10만 원짜리 컴퓨터라도 컴퓨터 CPU를 준다. 이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LLM이란 건 저 멀리 있는 클라우드 생태계에 있는 GPU와 서버 시스템이지만 우리 코드를 실행하게 해줄 어떤 런타임, CLI도 물려준다.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몇 가지 도구를 주면 예전에 말밖에 못하던 폐쇄적인 세계의 LLM, AI가 갑자기 위대한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요새 표현으로는 에이전트 하니스라고 합니다. 하니스라는 것은 마구예요. 말한테 씌우는 안장 혹은 마찰을 연결하는 이런 장치들을 이야기하고요. 이 표현이 나온 이유는 LLM이 마치 사람을 대체하는 엄청난 칼로리인 말이나 소 같은 가축이라고 한다면 그 에너지를 우리가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되는 방식으로 활용할까? 그걸 위해서는 이 하니스가 필요하더라. 하니스를 잘 만들어 두면 그 위에 앉을 수도 있고 1인용 마찰을 끌게 할 수도 있고 여러 마리 말이 4인승, 8인승 마찰을 끌게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것 전체를 하나의 OS라고 할 수 있는데요. 회사 내의 OS다. 근데 회사의 OS가 되기 전에 하나의 마구로서의 상태를 에이전트 하니스라고 많이 부르고요. 우리가 많이 듣는 클로드 코드라는 것도 하니스 일종이고 GPT에서 만든 코덱스라는 것도 하니스 일종이며 따지고 보면 챗 GPT 같은 것들도 아주 기능이 제약적이지만 웹상에서 접근할 수 있는 하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회사의 OS가 되려면 우리 판단 기준, 업무 절차, 이런 노하우, 지식들이 더 들어가야 되고요. 그것을 어느 정도 자동화해둔 실행 코드들까지 짜서 그것들이 어우러진다면 그쵸, 코드를 실행할 수 있는 환경과 우리 암묵지를 가지고 잘 만들어둔 매뉴얼들이 합쳐진다면 그게 사티아가 얘기하는 점점 강화되는 우리 에이전트 OS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 업무에 갈아 넣을수록 이런 스킬은 정교해진다고 할 수 있겠고요. 제가 좋아하는 표현 중에 사람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마인드셋, 정신상태, 스킬셋, 쌓아온 경험과 실력, 툴셋, 딱 활용해야 되는 도구, 이런 세 가지 셋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들을 회사 전체적으로 AI를 통해서 합쳐낼 수 있는 구조를 짜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게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저희 회사의 하네스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워라는 저희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하네스이고요. 그냥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GPT 같은 것과 굉장히 흡사하게 생겼죠. 그래서 답변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제 컴퓨터를 읽고 있어요. 특별히 이 친구는 제 유튜브 및 컨설팅 콘텐츠 쪽에서 작업을 같이 해주는 에이전트다 혹은 프로젝트 내부에 지식을 다 가지고 있는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만든 사티아 나델라 관련 링크를 줘. 제가 여러분께 발표를 했던 그 링크 자체를 우리 파일 시스템 내에서 찾아서 달라는 뜻이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건요. 여기 제 유튜브 컨설팅이라는 프로젝트 내에서 수십 개의 세션을 제가 진행한 것들 사이에서 제가 만든 수백 개의 파일들을 토대로 이게 제 유튜브 컨설팅 폴더 프로젝트입니다. 이 안에 있는 수십 개의 자료들 미리 적어놨던 프레임워크들, 시행착오의 자사나 유튜브 가치와 핵심 키워드 판단 이런 것들을 쫙 사내 데이터를 정리를 해놓고요. 그것을 토대로 이 AI가 돌아다니면서 찾을 수 있게 만들어둔 거죠. 그래서 당연하겠지만 방금 그 발표 자료는 전부 다 저희 AI OS가 만들어준 거죠. 이렇게 공유 가능한 링크로 만들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뭐 HTML 파일 같은 것들도 그냥 뚝딱뚝딱 본인이 만들어서 진행을 해왔고요. 한편 처음에 번역을 시킬 때도 그냥 번역해줘 라고 하면 뭐 주요 키워드 번역안 같은 걸 만들어서 전문 번역을 했습니다. 당연히 가장 좋은 모델들을 제가 연결해 놓고 저희 하네스를 만들었겠죠. 저희 프로젝트를 이해하는 그리고 저희 회사를 이해하는 하네스. 이 하네스 안에는 팀원들끼리 소통하는 그리고 AI가 함께 들어있는 채팅방도 당연히 있고요. 또 제가 진행한 채팅들을 다른 팀원들이 얼마든지 들어와서 초대를 통해서 멤버 초대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해서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서버 관리도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고객사를 포함해서 저희 회사의 수백 개의 스킬들도 여기서 관리를 하고 있고 온갖 종류의 제품들도 여기서 만들고 있고요. 회사 속에서뿐만 아니라 저희가 공유하고 싶은 모든 지식 체계를 회사 내에서 계속 쌓여서 나중에는 저 하니스 자체가 저보다 더 회사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단순히 개인 AI 비서랑은 굉장히 개념이 다릅니다. 개인 AI 비서는 저희 개인 캘린더 정도를 관리해주고 한 사람과 대화한 듯한 느낌을 준다면요. 제가 말씀드리는 AI에게 회사의 출입증을 줘야 된다는 표현은 회사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고민하고 원탁에 앉아서 같이 아이디어를 기여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우리 조직과 일할 수 있느냐, 그리고 실무자들도 모두 이걸 굉장히 쉽게 웹에서 모바일에서 접근해서 사용 가능하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학습 루프가 돌아갈 수 있도록 현업에서는 실제 업무와 그 결과들을 갈아 넣을 수 있고, 이 전체 설계를 하는 사람은 계속 테스트를 해서 남들이 가지지 못한 지식 체계로 남들보다 10배, 20배 빠른 속도로 자꾸 만들어가면서 그 노하우를 쌓아갈 수 있는 구조가 되느냐. 이것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티아 나델라의 이야기가 너무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희도 저 정도 수준의 하네스를 직접 만들다 보니까 모든 기업이 가야 될 길은 거의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회사의 암묵지 10년, 20년 된 지식들을 그리고 노하우들을 자꾸 정돈해서 AI와 함께 고민하게 만드는 모든 회사들이 다 위너가 되는 거죠. 크게 보면 더 좋은 모델 한번 써봐야지, 챗GPT 한번 써봐야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 이야기에, 우리 비전에 동행하게 할 수 있을까를 하루빨리 체험해 보시고 시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제 채널에서는 그와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많은 팁들을 공유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모트 AI에서 여러 파트너들과 함께 하네스를 어떻게 만들어가면서 어떤 배움들을 얻게 되는지도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AI가 우리 진짜 상업성에, 경제성에, 가치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몇 달 후에 쳐다봐도 저는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클로드에서 며칠 전에 나왔다가 사라진 페이블 5를 남들이 다 써볼 때 창피하지만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엄청나게 좋겠죠. 저 하네스를 만드는데 1초라도 더 집중했습니다. 어차피 모델은 계속 좋아질 거예요. 근데 그 어떤 모델도 우리 회사의 사정은 알지 못하고 우리 업무 프로세스는 이해하지 못한단 말이죠. 우리 산업 고유의 제약 조건들은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알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요. 설령 안다 한들 우리가 우리 지식을 더 퍼볼 수 있는 학습 루프를 만들었다면 더 똑똑한 모델이 우리한테 훨씬 더 도움이 되는 환경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도 이런 여정을 저와 함께 해주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디아 나델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기업들의 미래는 어디로 갈지를 같이 한번 상상해봤어요. 이상 천영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